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상당히 깜짝 놀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고소도 했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죠. 지금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결심하기 전에 변호사와 이제 심석희 선수 간의 면담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만 17세,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 시절 2014년 여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소도 보니까 한국체육대 빙상장, 지도자 락커룸, 뭐 선수촌 빙상장 락커룸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심석희 선수는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또 선수로서 이 부분은 그냥 내가 감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변호사에게 이런 내용을 털어놨고 지금 이 고소는 지난달 12월 17일에 고소장에 접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2014년이면 이게 소치 올림픽. 네, 맞습니다. 소치 올림픽 전후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고 그게 4년 동안 지속이 돼서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 있었다. 성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초에 조재범 전 코치의 조재범 전 코치는 이제 폭행 사실만 알려졌었는데 항소심을 앞두고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사실을 밝히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심 선수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뉴스현장 팀에서 심석희 선수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폭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범죄까지 이어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동료 피해자나 혹은 추가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달에 이제 했고 그 사실을 어제 알린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시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지난번 상습 폭행으로 조사를 받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 측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게 사실은 피해자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성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았다 여성으로서 어떤 추가적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팬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심석희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걸 문제 삼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 항소심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과 회의를 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일 날 했는데 17일 날 12월 13일 날 회의를 하면서 변호사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서 12월 17일 날 고소장이 접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지지 쭉 않았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자체가 그때 이미 알려버리면 본인의 진술이 물론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에 이제 관련된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 조 코치가 인멸하고 그러지 않을까 또 언론에 알려지면서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고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심 선수의 어떤 진술을 듣고 나서 이 조재범 코치의 그 휴대폰을
압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정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고려돼서 이제 이제서 이런 내용이 알려진 것이 아닌가 아, 싶습니다. 그때 알리지 말라고 한 게 검찰이 요청을 했다네요. 네. 경찰이 당시에 네, 예, 네, 그렇게 요청했다는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지난해 9월에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0월을 이제 선고받았었죠. 조재범 전 코치. 이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화면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1심에서 네. 1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징역 10월이 선고가 됐고 네. 이제 항소심 선고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14일 날 선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제 지금 이게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 고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저 내용을 접하고 나서 이 조재범 그 측 변호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 폭행한 사실들을 인정하는데 성폭행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심석희 선수의 진술 외에 저희가 지금 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네. 현재까지 알려진 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혹여라도 뭐 휴대전화 같은 데서 뭔가 증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 조재범 측 변호인의 입장, 그러면 결국 조재범 전 코치 입장이겠습니다만 현재 이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상당히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 전 코치가 관리했던 선수들이 많은데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뭐 부분은 이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이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쇼트트랙이라는 그러한 종목의 특징이 네.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코치의 로 같이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과정에서 이제 폭행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지금 심석희 선수는 자기가 성폭행 당한 거에 대해서 결국은 커밍아웃을 했지만 예. 또 이전에 있던 그걸 만약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것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또 선수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라 할지라도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추가적인 피해, 2차 피해 예. 그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서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 수감 중이고. 네. 그런데 만약에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처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습 폭행이나 상습 상해 가지고 검찰이 인용 구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징역 10월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폭행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고소를 해서 만약에 조사해서 기소가 되고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심석희 선수가 최초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4년,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가 17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17살이라면 19세 미만,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네. 규정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네. 최대 무기징역,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이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14일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선고가 2심 항소심 선고가 이제 내려지니까요.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